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누리고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 한 자리를 조용히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리움, 그 안에서 피어나는 후회, 사랑,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사연은 늦게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62이 된 김현수라고 합니다. 제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만큼 마음에도 굳은 살이 많이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려니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김성민. 어릴 때는 제 무릎에 올라타서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였죠. 하지만 그 웃음을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8살 되던 해 저는 사업의 실패로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서던 날들이 반복되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에게 괜히 날카롭게 말을 던질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요. 좀 조용히 해. 맨날 장난만 치냐? 말끝마다 짜증이 묻어나왔고 그 작은 어깨 위에 제가 짊어진 무게를 고스란히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쓰려옵니다. 저를 보면 혹시 또 혼날까봐 눈치부터 보던 그 얼굴. 그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성장해 갔습니다. 아이가 12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린 채 늦은 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하고 누구에게라도 화를 내고 싶은 상태였죠.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이 그저 아빠, 나랑 조금만 같이 있어줘요 라는 뜻이었을 텐데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문제집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때 제 아내가 조용히 와서 문제집을 들어주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엄마랑 같이 해보자. 괜찮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정말 바보처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우리 사이에서 아주 깊은 금이 처음 생긴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갈 줄 그땐 몰랐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였지만 딱히 반항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관심으로 저를 피할 뿐이었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멀어지는 아이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학교 생활에 대해 묻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괜찮아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 대한 마지막 방어막이었는지도 모르고요.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성민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조금만 마음을 먼저 내어주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남자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져.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미웠습니다. 왜 그렇게 강한 척을 했는지,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 작은 자존심 하나가 저와 아들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어느 겨울, 저는 아들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둘만의 대화를 해보려고 마음을 조금 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서툰 노력은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입대 전날 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입대하니까 오늘은 좀 얘기라도. 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그냥 괜찮아요. 늦었어요.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늦었어요. 그냥 내 글자인데.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커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들은 짐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단 한 톨의 기대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를 지키려는 목소리일 뿐이었죠. 아들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추워졌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매서웠지만 제 마음속 겨울은 그보다 훨씬 깊고 길었습니다. 몇 달 뒤 아내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군에 간 뒤 아내가 몰래 쓰고 있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내의 글씨체가 차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아빠에게 마음을 닫은 이유.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아빠가 너에게 상처 준 것도 알고 있고, 그걸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단다. 하지만 성민아, 아빠도 사실은 너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미워해도 돼. 하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성민이가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읽어야 할 것 같아서요. 성민이한테 보내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 조금 변화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둘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늦게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어느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 부대로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딱딱한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은 어쩐지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잘 지내냐? 제 입에서 어렵게 나온 말. 하지만 그 뒤에는 이어질 말이 없었습니다. 습관이 없으니까요. 대화를 이어가는 법을 서로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 식당에서 국수를 먹으며 저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들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은 마치 아빠가 나를 왜 보러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손을 잡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너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버스 창에는 차장 밖 풍경보다 제 얼굴에 더 많은 주름과 어두움이 비쳤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은 전역을 했고 저희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큰 다툼은 없었지만 대신 서로를 지나치게 조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어쩌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병명은 길고 어려운 이름이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서 뛰쳐나와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부모로서 미안함이 아닌 한 남자로서 미안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지켜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 그동안 우리가 놓쳐버린 시간들이 한 장면씩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평생 이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저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저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상하게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웃으며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왜 그렇게 멀리 앉아 있어요? 서로 좀 더 가까이. 아내의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바람이 한순간 새어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앞에서도 저와 아들은 어쩐지 한 걸음씩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서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려고 가족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조용히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병실 밖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옥상.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도시는 어둠 속에서 멀찍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고 저는 몇 걸음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질까요? 그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만큼만 해보자. 제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서 오래 삭혀온 말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릴 때 아빠가 화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화내니까 그냥 제가 아빠한테는 불편한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어느 순간 그냥 아빠랑 얘기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로도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빠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까이 가면 또 상처받을까봐 겁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때 자기 자신을 감당하기도 버거웠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걸 너한테 그대로 쏟아낸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아빠 잘못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듣다가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슬픔과 서운함과 지나간 세월의 상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삼켰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아주 오래 울었습니다. 아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날 밤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심스럽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우리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드디어라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얘기했어요. 아내는 무슨 말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이제야 무언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아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느렸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냐? 아빠는 병원에서 괜찮았어요? 이 작은 질문들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멀어졌던 거리가 조심스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치료 끝에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일어나 앉아 밖에 햇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괜찮아요. 그 말에 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한순간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날 가볍게 바람이 불어 꽃잎이 우리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천천히 우리답게. 그날 아들의 손이 제 손등에 잠시 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놀라서 피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 손을 살짝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바삭하게 말라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늘 기다리고 후회하고 또다시 용기를 냅니다. 이 이야기 속 아버지와 아들처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만큼은 작은 용기 하나를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그 어떤 말이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데에는 단 한 문장,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